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국어의 품사와 문장 성분의 첫 시간으로 구품사와 조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온 것이 의문부터 시작해서 또 형태소, 단어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품사의 범위, 또 품사의 종류, 또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9가지 품사와 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제가 조사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서 그래요. 전 시간에 우리는 그 단어와 형태소에서 굉장히 조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쪼개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이 조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성으로 말하면 의존 형태소고 또 뭐 실질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형식 형태소예요. 그런데 이것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문장 성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조사부터 들어가서 공부할 겁니다. 자, 어떤 순서로 배울 것인가? 이 파트에서는요, 구품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7가지 문장 성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 문장 성분을 가지고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견문장에 대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순서로 조금 이렇게 범위가 큽니다. 큰 범위 속에서 먼저 9가지 품사의 첫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품사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이렇죠?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어집니다. 말 뜻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더라도 불변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 가변어는 무슨 말이에요? 가변어는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변어 변할 수 있다라는 이것으로 해서 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언의 종류에는 2가지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끊임없이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이 내용을 굉장히 기본형부터 따져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형태소와 또 의문의 변동부터 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이 부분은 용언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것과 더불어 가변어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품사들이 지금 단어부터 시작해서 불변어, 가변어로 또 불변어에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뭐냐면 하나, 체언, 수식언 둘,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되니까 언자가 붙고 있는 이 말이 5개죠. 그죠? 그래서 오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품사로 말하면 몇 개냐 하면 9개예요. 그래서 5원 9품사 또 7문장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보기에 나오거든요. 체언, 용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사는 데는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를 풀 때는 꽤나 중요해요. 좀 그렇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데 공부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이니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보죠. 이렇게 이제 전체가 품사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의 품사에서 명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명사는 이 체언의 명사예요. 체언은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해서 이거 반말한 거 아니에요. 결합해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의 문장 성분을 이룬다. 그래서 이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것이 체언인데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조사와 결합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문장 성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체언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그죠? 자, 다시 수식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식언은 수식해 준다는 거죠. 꾸며 준다는 거예요. 꾸미는 말. 그죠? 자, 그래서 이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해요. 즉 무엇을요? 위에 있는 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체언의 의미를 한정 지어줘요. 여기 보면 신발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신발을 새라고 하는 이 관형사가 수식해줘요. 그래서 새 신발 구분 지어주죠.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형사입니다. 다시 부사는 용언, 즉 밑에 보면 요 동사, 형용사, 또 단어, 절, 문장 등을 수식해 그 의미를 역할을 한정지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우리 통사, 비통사 공부할 때 비통사적이다, 통사적이다. 부사가 용언, 즉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면 통사적이다. 그런데 이 부사는 체언을 수식할 수 없음에도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비통사다. 그래서 우리는 부슬비라는 단어도 받고 척척박사라는 단어도 받습니다. 이것들은 부사지만 체언을 수식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용언을 수식해요. 그죠? 자, 그런 것이 부사입니다. 다시 독립어는 감탄사의 이름을 독립언이라 한다. 감탄사 많죠? 아이고 뭐 이런 말들. 자, 다시 관계연.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이 관계연인데 이 관계연은 조사가 있다. 조사를 관계언이라 한다. 자, 조사는 무엇을 하느냐? 주로 체언과 함께. 그래서 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다. 그죠? 체언과 함께 쓰여. 체언이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인 관계. 그래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서술로 이 문장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조사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조사의 종류를 볼 것입니다. 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명사 뒤에 체언 뒤에 붙는 것은 같은 건데 또 이것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같은데 이것이 격조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지 보조사지만 주어의 역할을 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즉 접속조사라는 거는 그냥도 알겠죠. 자, 접속조사는 뭐가 접속조사겠어요? 당연히 체언 뒤에 붙을 거야. 체언 뒤에 붙어서 A라는 체언과 B라는 체언인데 여기 과가 쓰여 붙어서 그럼 얘가 접속조사죠. 그죠? 앞에 게 체언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국어에서 뭐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그 단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 문맥을 보고 이것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에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뒤에 말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관계어는 조사라고 한다.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 한다. 즉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작용, 상태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라는 얘기. 아까 요 부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용언을 수식합니다. 자,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런 역할을 합니다. 요렇게 문장에서 쓰여요. 동사,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나는 먹었다, 먹다. 이렇게 되잖아요. 문장 끝에. 이거 동사이면서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9가지의 품사와 즉 구품사, 국어는 구품사입니다. 또 이 9가지 품사를 7개의 문장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조사는 관계연이라 했는데 이 관계연으로서의 조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자, 말뜻으로서 격조사, 접속조사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돼요. 격조사에서 이 격자는 바로 뭐냐면 자격이란 뜻이에요. 자격. 조사로서 자, 말뜻을 그냥 이해하세요. 공부하고 어떤 글을 읽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말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요. 조사야. 근데 그 조사인데 뭐 한다고? 자격을 주는 조사라고. 무슨 자격을 주냐고? 체언에 자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죠. 또는 글이죠. 말과 글에 계속 문장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언, 특히 체언에서 그 체언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도록 자격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조사예요. 자격을 주는 조사다. 그 자격을 뭐라 하느냐? 그 자격, 어떤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보면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격조사. 그래서 격조사는 자격을 주는 조사는 정해져 있어요. 격조사는 정해져 있다.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로. 그것만 격조사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격조사는 이렇게 정해 있어요. 또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정해져 있는 이 조사를 사용하면 그것이 문장 안에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즉, 잘 따라오시면 이래요. 격조사예요. 자, 격조사 다 써있죠? 격조사 화면 잘 따라오세요. 격조사예요. 격조사. 그죠? 여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이 격조사인데 무슨 격조사느냐 하면 주격조사예요. 즉 뭐가 되느냐면 얘는 이나 가가 붙고 또는 깨서가 붙으면 이것은 바로 주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그래서 주격조사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에서는 지금 안 했어요. 자,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 서술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뭐가? 꽃이. 근데 이 꽃은 명사잖아요. 이 명사 뒤에는 얘가 이죠. 아름다움의 주체, 꽃. 이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꽃이는 뭐가 된 거야?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요 조사. 이가 바로 주격조사. 자, 왔어요? 뭐가 왔어요? 기차가 왔어요. 기차가. 이것이 바로 주격조사. 그죠? 자, 또 주무셔요? 누가요? 할아버지 가라고 쓰지 않아요. 원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반말하고 하지만 그러니 안 되겠다라는 것도 내가 좀 고지식하긴 한데요. 좀 지켜야 될 거는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려요. 할아버지께서예요. 가를 높이면 깨서가 되죠.
주무시를 쓰게 되죠. 할아버지가 잔다 하지 않아요? 아빠가 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라고 하면 아주 아빠가 좀 놀랄라나? 근데 어쨌든 주무셔요. 깨서 이 주무시는 주체, 이 행동, 주무시는 행동을 하는 주체 할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깨서를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격 조사를 쓰게 되는 높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가, 깨서 이것은 주격 조사이고 이 주격 조사가 붙게 됨으로써 주어의 자격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안 한 게 있죠. 그죠? 자, 이 안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에서예요. 요 에서. 이 에서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예요. 발표했어요. 누가? 정부가죠. 정부가 발표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에서를 써요. 단체일 경우에 에서를 써요. 자, 잠깐만. 요거 화면 좀 보세요. 여기에서도 에서가 있죠. 부사에 자격을 주는 격조사 에서가 있어요. 이때 에서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서의 에서는 뭐냐면 출발했어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부산에서. 우리는 이때의 주어는 우리죠. 그죠? 자, 에서. 요 에서는 여기서는 부사어를 만들어요. 부사어가 됐어요. 장소, 출발한 장소. 이거는 부사어고요. 여기서 지금 보는 정부에서 이럴 경우에 발표한 주체가 정부예요. 그래서 에서 요거는 주어. 구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구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래요. 그럴 경우에 바로 학교에서 막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럴 경우 개최한 주체가 학교죠. 그죠? 이때에서 얘는 주어다. 주격조사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에서, 깨서, 이가 에서, 깨서. 이거는 주격조사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예문 한 가지.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얘는 주어 아니에요? 주어 아니에요? 아, 주어예요. 근데 여기 는 썼잖아요. 여기 는 썼잖아요. 이건 그러면 주어 아니에요? 자, 주어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주격 조사를 쓴 것이 아니고 격조사를 쓴 것이 아니고 바로 는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한 거예요. 보조사를 사용해서 주어의 역할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뭐라고요? 격조사는 정해져 있어요. 딱 이렇게. 이것만 격조사예요. 역할은 문장 안에서 역할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여기서 격조사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는은요, 주어를 만들지만 보조사다. 아셨죠? 자, 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계속 문장 안에서 복습하면서 확인하면서 할게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목적어를 만드는 이 을을이 붙으면 을을이 붙게 되면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돼서 자, 예문에 보면 여기서 좋아하죠. 그죠? 자, 좋아해요. 이거는 서술어죠. 서술어. 그는 자 말했습니다. 주어지만 보조사를 사용한 거다. 격조사를 안 쓰고 냉면을 요 을이 붙다. 그럼 요거는 바로 냉면이 뭐가 되느냐 하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는을 썼네요. 보조사를 사용해서 주어가 된 것이고 사랑한다 동사이면서 서술어가 된 것이고 그녀를 하게 되니까 이 그녀를이 바로 목적격 조사 르이 붙어서 그녀를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녀가 그녀를 좋아한다. 뭐 이상하냐?
아니죠? 좋아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그럴 때 뭐 이상한 색깔 끼고 보지 맙시다. 음. 똑같은 말 그냥 해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녀가 그녀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용이 되는데 이거 대명사니까 그냥 사용이 되는 체언이니까 이 체언에 이 가가 붙었어. 그러면 주격 조사를 사용해서 이거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 자, 르이 붙었어. 그러면은 목적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녀 뒤에 르이 붙음으로 인해서 얘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나 이 조사 때문에 문장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 바뀌지 않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체언이라 해요. 몸체자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몸체자.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응용되는 상황 확장시킬 수가 있으면 되니까 다시 그럼 보세요.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우리는 보어를 만드는 자 이게 붙으면 이 격조사인데 복격조사가 붙으면 보어가 됩니다. 자 보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충시켜 준다는 얘긴데요. 여기서는 자 선생님 여기서도 이 가가 있네요. 예, 이 가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도 이 가가 있는데요. 예, 이 가가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의 이 가, 지금 화면 잘 보고 있죠? 이 가는 이 서술어, 되다 아니다. 이 되다 아니다에 붙은 이 가는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 자, 그러니 보어를 찾으려면 이 가를 찾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라 말했느냐면 주어와 주격 조사와 형태는 같으나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이 바로 보어를 만드는 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문 보이죠? 되다 아니다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이거 주어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가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천사가는 되다 아니다에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어예요. 보어. 주어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 뭐죠? 되다. 누가? 경미가. 가를 써야 되는 이 자리에 는을 쓴 거예요. 뭘 썼다? 보조사를 사용해서. 격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격조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조사 는을 사용하고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이다. 그녀가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가를 쓰게 되면 주격 조사가 되는 건데 는을 썼다. 보조사를 사용한 거다. 보조사를 사용해서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천사가 이때의 가는 바로 복격 조사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을 잘 했으리라 생각해요. 네, 문장 안에서 그 말만 보면 안 되고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드는 예문인데 이 어떤 생선 가시가 있어요. 생선 가시만 봤을 때 그 생선 가시만 보고도 알 수 있으면 도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생선 가시만 보고 이 생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생선이 무슨 생선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되죠? 주변을 잘 살을 붙여보고 입혀봐야 이것이 광어구나, 이것이 우럭이구나, 이게 조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가시를 보는 거긴 한데 이 가시를 정확하게 보려면 주변을 잘 봐야 되는 것처럼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됐으니 선생님이 천사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되다가 있구나 아니다가 있구나 이것을 봐야지만 이때 이는 복격이구나 라고 복격 조사가 사용됐구나 그래서 보어를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서술격 조사로 가보죠. 서술격 조사는 바로 이다가 붙으면 돼요.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조사가 붙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체언이에요. 체언에 조사 이다를 붙이면 서술어가 돼요. 즉 학생이 명사잖아요. 이다를 붙이게 되니까 이 학생이다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것도 서술어라면서요. 좋아하다. 얘도 서술어죠. 사랑한다. 서술어죠. 되다, 아니다. 다 서술어죠. 문장 끝에서 종결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서술어가 되는데 이때에는 좋아하다, 사랑한다는 동사 자체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학생이라는 명사에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서술격조사, 이가에서 깨서 을을 이가 되다 아니다가 있는 이가는 보어, 그다음에 서술어 만드는 이다가 붙으면 체언이 서술어가 된다. 그죠? 자, 다시 부사격 조사 아까 에서 때문에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관형격부터 할게요. 관형격 조사 마찬가지죠. 격조사예요. 근데 무슨 격조사예요? 관형어를 만드는 격조사. 의가 바로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 격조사는 바로 어디에? 체언에 붙는 것이 바로 조사라 있어요. 이 조사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의가 붙으면 관형어가 돼요. 관형어. 자, 관형어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관형어는 관형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수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무엇을 수식하느냐면 수식할 수 있는데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돼요. 체언, 명사, 대명사를.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전 시간에 우리는 용언의 활용을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형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체언이 있는데 이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 그건 바로 관형어라 했어요. 입말로 따라하세요. 관형사, 관형어가 바로 체언을 수식해요. 즉,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가 돼요. 그런데 관형사가 아닌데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식을 하려다 보니 자, 민희라는 단어가 있는데 민희라는 단어가 있고 가방이라는 것도 명사잖아요. 그런데 의를 붙였어. 누구의 가방이야? 이 가방의 주인이 바로 민희예요. 그러려고 요 의를 썼어. 그래서 체언 가방을 꾸며 가방을 앞에서 수식해. 그래서 이 의가 붙어서 관형 격조사가 붙어서 이것은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그쵸? 자, 가방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가 쓰였습니다. 있다, 뭐가 가방이, 이거는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있다는 서술어가 되고, 여기는 여기에 있다일 거예요. 얘는 바로 부사어가 되는 것인데, 바로 지금 여기에 부사 격조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요. 다시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의는 관형 격조사다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감동을 줬어요. 주었다, 서술어죠. 자, 을이 쓰였어요. 그럼 얘는 바로 뭐?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가가 쓰였어요. 주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녀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관형어가 되죠. 관형 격조사 의를 쓰고 주격 조사 가를 쓰고 목적 격조사 르를 써서 문장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관형 격조사 의는 정해져 있다. 관형 격조사 의 하나밖에 없다. 라는 얘기. 자, 다시 부사의 격조사 부사의 자격을 준다. 조사는 뭐다?
체언 뒤에 붙는 것이 조사다. 근데 이 조사 요것이 사용되면 에에서 에게 요것이 사용되면 이거 체언을 바로 뭘 만들어 버린다? 부사어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부사어로 만들어 버린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 예문을 보시면 왔어요. 여기도 해볼게요. 왔어요. 왔어요. 자, 서술어죠. 자, 서울 명사예요. 근데 에예요. 이게 바로 부사어가 돼버리는 부사 격조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 는이에요. 자, 는이 붙었어요. 보조사를 썼는데 이게 바로 왔다. 누가 주어의 역할을 하죠. 그죠? 자, 어제 이것도 부사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부사어와 부사어는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계속 반복해 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출발했다. 출발했다. 서술어죠. 문장 끝에. 자, 출발했다. 누가 우리. 그러면 얘는 주어가 되는데 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주어가 됐다. 입말로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같이 해봅시다. 부산 명사다. 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부사어다. 그죠? 자, 다시. 이 안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할 수 있네요. 다시 보자. 주었다, 주었다 서술어 누가 내가. 자, 가를 썼다. 주격조사 썼어. 주어다. 경미에게를 썼다. 바로 요거는 경미에게 바로 부사어가 됐다. 책을 목적격 조사 사용해서 이게 목적어가 됐다. 되셨죠? 다시. 그녀는 집에 뛰어갔답니다. 뛰어갔다 서술어 누가 그녀는 보조사 사용했다. 보조사 는을 사용했지만 주어의 역할을 한다. 집으로 으로를 쓰게 되니 이것이 바로 부사어가 됐다. 그죠? 잘하고 있지? 그래서 부사 격조사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네요. 갔다 누가 서술어 갔다 누가 나는 보조사 사용해서 주어가 됐다. 자, 동생과를 썼고 편의점에를 썼다. 자, 이것도 부사어 이것도 부사어. 자, 선생님 부사어 막 겹쳐 써도 돼요? 예, 부사어는 부사 막 이렇게 부사 같이 연결돼요. 그죠? 자, 관용어는 근데 계속 연결해서 쓰면 별로 좋은 문장 아니에요. 근데 부사어는 연결이 돼요. 문장 안에서.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사 격조사 살펴봤습니다. 부사 격조사 어디에 붙는다라고요? 체언에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어 버려요. 자, 혹격조사 얘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불렀습니다. 자, 격조사 호격조사 호 부르다 부르는 조사 경미야 하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 자, 오너라 서술어 도와주소서 서술어 빨리 부사어 글을 늘 써서 목적어. 그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정리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부사 격조사만 좀 빼봤어요. 부사 격조사만. 저는 뭐 상황에 따라 부사격 조사 이렇게도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부사격 조사 이렇게 계속 지금 끊어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예요. 처소는 장소를 가리켜요. 장소를 가릴 때 이렇게 에에서, 시간을 가리킬 때 에, 새벽에 이렇게 되면, 원인을 가리킬 때 뭐뭐에, 감기로,